언니 근데 고민이 그치, 하나 그치, 있는 그치. 게 A 색상이 좋아요, B 색상이 좋아요를 했을 때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채팅창에서 컴플레인하러 오신 분들도 너무 컴플레인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냥 쓰겠다. 저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 여기서 진행했을 때 회당 8천만 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숱한 채널들 사이에서 보석 같은 채널을 찾아서 참구독을 추천드리는 희대의 나우 구독 중 이대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혹시 MCN을 아시나요? 마치 그 SM, JYP, YG, 하이브 같은 그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MCN 기업은 소속된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MCN의 기원이 된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 사업군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쉬운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은 기대만큼의 힘찬 성장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독야청청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MCN 기업이 있어서 희대의 나우 구독 중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자, 바로 뷰티 크리에이터, 뷰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를 펼쳐가고 있는 그룹 레페리입니다. 자, 레페리를 창업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일궈온 최인석 대표하고 직접 만나서 1인 미디어 그리고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선순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디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레페리 소개하고 우리 대표님 소개 좀 네. 해볼까요? 사실 이제 화장법이나 뭐 여러 가지 생활 노하우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다 업로드하고 또 수많은 이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을 1인 창작자 혹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뷰티 영역의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을 함께 양성하고 또 함께 이제 관리해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비즈니스 산업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는 이제 이 레페리를 창업한 최인석 대표라고 하고 처음엔 제 지인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300명 이상의 뷰티 창작자분들과 함께하는 큰 산업의 주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창업가입니다. 야, 이거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포함해서 솔직히 말하면 생소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요 한 4년 반 동안 제가 오랜만에 네. 뵀던 그 사이에 좀 있었던 일을 그냥 뭐 어떻게 보자면은 저희가 뵙지 못한 그 5년이라는 시간 중에 절반은 생존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말씀 잘하시네. 네, 이제 왜냐면은 이제 뭐 이게 과연 산업이 될 수 있는가? 심지어 그때는 유튜브 또한 보다가 말지 않을까라는 맞아, 근본적인 그랬어. 네, 컨선도 맞아. 좀 제기가 됐었고요. 맞아. 근데 저희는 당연히 유튜브는 영원하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더 영향력을 가져갈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산업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브랜디드 컨텐츠에 대한 가치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상거래 사업과 진출해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심할 경우 제조까지 하고 있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훨씬 더 규모가 커져 있고 또 구성원들도 많아졌고 인프라도 많아지면서 정말 상징적으로 이제 한 개층을 쓰다가 건물로 따졌을 때 한 5개 층을 쓰게 되는 그런 좀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다만 이제 아직도 저는 이제 입증의 기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10년 정도는 채워야 이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횟수로는 창업 9년 차가 되고 있고요. 한 2년 남았죠? 네, 2년 정도 더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실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로 달하는 그런 이제 엄연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MCN이라는 게 미국에서 예. 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됐었고 네네네. 그리고 그러던 사이에 2013년도 창업하셨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초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창업할 때가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막 이제 막 한번 해보자고 해. 그래서 이제 되게 선입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는 굉장히 무시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이제 뭐 업무 센터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편견으로 보질 않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 2년 정도 무료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거의 24시간 체제 업무를 돌입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뒤에 이제 독립을 해서 사무실을 지하에다가 얻으면서 성장을 했고 뭐 저는 이제 뭐 제도도 제도였지만은 좀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창업의 환경으로 오늘날은 정말 뭐 센터도 너무 많고 그렇죠, 지금 많죠. 뭐 벤처 캐피털도 너무 많고 초기 지원책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으로 되었고 제가 그 시작점에 있었던 세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MCN이라고 그러면. 네. MCN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MCN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이제 모 패션 기업 브랜드에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패션 기업을 창업했다고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유튜브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MCN이라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스라는 뜻인데 많은 유튜브 채널들의 네트워크스다라는 뜻입니다. 네. 쉽게 표현하면 그냥 유튜브계의 뭐 SN, YG, 그렇지. JYP 그렇지, 엔터테인먼트다 이게 이제 편하죠. 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네,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연예인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인 창작자들의 소속사이자 어떻게 보면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파트너들인 거고 저희는 이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마케팅도 브랜드랑 협업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에 가서 행사를 취재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서포트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꽤 유명했었던 MCN 기업들이 우리의 예상보다 네. 실적이 조금 좀 네. 별로인 것도 나왔고 네. 모아두면 그냥 잘 될 것 같다라는 시기였지만 네. 결국은 나중에 그저 광고만 한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가 네. 밝혀졌잖아요. 네. 레페리 대표님이 보시는 이 MCN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변화 과정 지난 9년 동안 한번 네. 들어보시죠. 뭐 일단은 이제 충격적이게도 사실 해외에서는 MCN 사업이 사실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좀 아닙니다. 도산하고 뭐 크리에이터들에게 정산을 못한 채 뭐 소송이 걸리기도 했고요.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루언서 한 명 한 명이 되게 강한 건 사실이지만은 제 지론은 뭐냐면 아무리 세도 혼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MCN들이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고 또 회사로서 투자를 해서 이들이 아니야, 넌 더 성장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걸 했을 때 어떤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 우린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업사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일단은 이런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 모으면 우리는 10,000배 성장하는 겁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0,000명을 모았는데 아무런 비전이 없고 또 이들의 요구사항은 올라가기만 하니까는 일단은 채워주기 시작했고요. 분란을 이제 막기 위해서 채우다 보니까는 기부자가 돼버린 거죠. 네, 얻는 건 없는데 계속 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엄청난 양의 적자를 내면서 기업은 도산했고 인플루언서들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망하진 않았지만 이들은 업사이드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모든 산업과 세상의 모든 일은 재투자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재투자를 해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목표로 잡는 거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넥스트를 제시해야 된다. 사실 이제 해외 기업들은 그렇게 못했고 또 우리나라 경쟁사들도 봤을 때 과연 넥스트를 제시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규모 확장에 연연하고 있는가 그게 결국 크리에이터를 위한 길인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퍼포먼스에다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마치 방송으로 따지면 종합 편성을 했고 여기는 이제 전문 편성을 좀 하시는 셈이잖아요. 방송으로 따지면 지금 와서 또 보면 또 그게 또 성공 전략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영역을 집중하고 딱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영역에서의 클라이언트, 이 영역에서의 크리에이터, 시청자 이것만 고민하니까는 전문 편성을 했을 때 장점들이 좀 세월이 쌓이면서 엄청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밖으로 막 드러낼 수 있는 기술 회사처럼 우리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희랑 일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깊이감 있는 뷰티 업에 이제 그게 생기는 거고 단순히 담당자를 전담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리더부터 모든 사람들이 뷰티만 고민하는 것과 그렇지. 여러 개를 고민하는 것은 다르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가치적으로는 다른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고도화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들은 이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컨텐츠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전문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좀 선택했어요. 오, 이건 되게 다른 접근이다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네네네. 크리에이터랑 연결하고 네네. 비즈니스 엮은 걸 보고 제가 이거는 못 봤다. 그러니까 또 지금 라이브 커머스 시대 때 네, 딱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었던 주제 같은 느낌처럼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진행되거나 준비하거나 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이제 크리에이터가 상거래를 진출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있었고, 그렇죠, 안 할 순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안심하고 또 무엇보다 발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까? 그다음 무엇보다 시청자분들이 상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서 우리만의 커머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걸 봤을 때 중국에서 위챗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채팅창에서 상거래가 싹 텄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위챗은 카카오고 이거를 만들 수 있다면은 정말 이 루트는 완벽하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 가서 한국의 위챗이 되어달라. 그쪽에서 그 계정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설계가 됐고 저희가 처음 여기서 진행했을 때 회당 8천만 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랜딩 시켜서 그냥 정석적으로 팬들이 관심 있는 사람 풀친을 구독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푸시를 보내서 자 이제 시작해 라고 했을 때 그냥 1대1로 팔린 또 너무 좋은 점은 거기서 사고 바로 카카오톡으로 언니 근데 고민이 하나 있는 게 A 색상이 좋아요, B 색상이 좋아요를 했을 때 저는 지금도 이제 가끔씩은 하지만 크리에이터 보고 무조건 하라고 했어요. CS를.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진짜 고객님을 우리 구독자들이니까 바라봐야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채팅창에서 컴플레인하러 오신 분들도 너무 컴플레인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냥 쓰겠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도 그래서 이 방면으로 현재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거의 레페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선두로 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지향하고 싶은 점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 팔고 싶어요. 그럼 지금 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켰는데 얘기하다 보면 이거 너무 좋아서 나 지금 팔기로 오늘 결정했다. 이제 사장님인데 나 지금 팔기로 결정. 중국 사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오가닉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를 좀 저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구석 블로거 학생 창업가에서 100억 원대 사업가로. 자, 전에 없던 분야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으로 1인 미디어에 의미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온 레페리 최인석 대표와의 인터뷰. 시간이 모자르네요. 다음 편에 곧 이어집니다.